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연년생 남매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이혼을 했었는데 이혼 당시 저를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있어서 꽤나 힘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황만 아는 사람들은 제가 뒤늦게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버렸다고 했고, 제 성격과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참다 결국 이혼 도장 찍은 거라고 했었죠. 어찌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 뒤늦게 돈을 좀 벌기 시작했던 것도 맞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참다 결국 이혼 도장 찍은 것도 맞거든요. 결혼 생활을 총 15년 정도 하고 이혼을 했는데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신우가 처음부터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저는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셨고 엄마도 어촌 일을 도우셨죠. 집안 형편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사이 좋고 화기애애한 편이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시골에서 계속 살 생각하지 말고 대학교는 꼭 도시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와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빠듯한 걸 알았기에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생활비와 용돈을 벌면서 살았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남편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직원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학벌도 좋은 데다 업무 능력도 좋아서 일찌감치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외모도 호감형인데다 예의도 바르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해서 회사 윗사람들도 다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사무에 관한 잡무일을 하거나 손님이 오면 차나 커피를 내드리는 탕비실 업무도 같이 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정직원과 계약직의 차이는 꽤 크다는 걸 몸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내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정직원들은 정직원들하고 잘 어울렸고 계약직들은 계약직들하고 어울리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남자가 저에게 말도 잘 걸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나갔다 오면 꼭 제 커피를 사와서 주던지 간식거리를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료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거라고요. 그 남자는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맞았는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처음 인사를 했을 때부터 한눈에 반한 것 같다면서요. 자기도 나름 연애도 많이 해보고 여사친들도 많은 편인데 저를 보고는 마음이 떨렸다고 고백했죠. 그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고 저희는 회사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홈전 임신이라 몹시 당황스러웠는데 그 남자는 뭐가 문제냐며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꽤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도 그 남자의 말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단박에 저를 반대했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학벌도 안 좋고 직업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에 부모님은 시골에서 어부일을 한다고 하고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직접 듣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더라고요. 번듯하게 키워온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실지 알았기에 더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열심히는 살았을지언정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조건은 없었으니까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그 남자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그에 못지않게 그 남자의 여동생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 남자의 여동생은 그 남자와 10살 터울인 어린 동생이었고 저보다도 5살이 어렸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데 예술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했었고 발레를 전공한다고 했었죠. 그 여동생도 저 같은 새언니는 싫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우리 오빠가 왜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느냐 그랬죠. 반대를 직접적으로 당하니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또 저도 그 남자가 너무 좋기도 했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고 어머님과 여동생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나서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혼수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때 돈이 별로 없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혼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고향에 있는 저희 여동생도 대학을 진학해야 했기에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은 다 여동생 등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일한 기간도 짧고 계약직이라 월급도 적은 편이었는데 그마저도 동생 등록금에 보탰기 때문에 제가 가진 돈은 별로 없었죠. 고향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한다고 해주실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해봤자 있는 것 탈탈 모아도 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어머님은 꼴랑 500으로 시집 오겠다고 하는 거냐고 또다시 뒷목을 잡으셨죠. 양심이 없느냐고 저한테 소리도 지르셨고요. 저는 죄인 같은 기분으로 연거푸 죄송하다고 했고 그 남자는 제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을 거란 건 알았다며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차저차 결혼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혼수를 하나도 안 해간 셈이었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인데 결혼한다면서 빈손으로 온 꼴이라니. 결혼 시작도 전에 엄청난 트집을 잡히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결혼 시작과 동시에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놓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아들이 제대로 헛발질한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식을 키우면 한 번은 속을 썩힌다던데 그게 결혼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어떻게 골라와도 너 같은 걸 골라오느냐는 소리까지 하셨죠. 늘 인상을 쓰고 저를 보셨고 한숨도 푹푹 내쉬고 혼잣말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소리도 잘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너무 서글펐지만 애써 못 들은 척 했었죠.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죠. 남편이 저랑 사귀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하고는 별로 안 좋게 헤어진 걸로 알거든요. 남편도 그 여자를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아 했고요. 그럼에도 신우는 꿋꿋하게 그 언니가 새언니가 될 줄 알았다며 툭하면 저와 비교질을 해댔죠. 언니, 우리 오빠 전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들었어요? 대강요.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도 왔는데요. 약사였어요. 그 언니 아빠는 대학병원 의사셨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엄마나 나나 그 언니가 참 좋았거든요. 우리 오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집하고도 참 잘 어울리고 당연히 그 언니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건가 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전 여자친구와 저를 비교하면서 잘 깎아내리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과 신우가 저에게 함부로 말해도 성격상 잘 받아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말 들으면 그랬느냐 억지로 웃고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변 분들에게도 제 욕이나 험담을 잘하셨어요. 결혼식 같은데 다 같이 가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친척분들에게 대놓고 제 욕을 잘하셨죠. 요즘 세상에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딸랑 시집 오는 여자가 있다는 말 들어봤니? 나는 내가 그런 며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반듯하고 뭐 하나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잘 컸잖아. 저렇게 키워놓으면 뭐해. 쥐뿔도 없는 애먼년이 홀랑 빼가버리는데. 아휴, 내가 우리 아들 결혼만 생각하면 뒷목이 꽉 뭉친다. 라고 하시고요. 틈만 나면 주변 분들의 며느리는 어떻고 그 집안이 어떻고 하시면서 저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너는 시집 잘 가서 좋겠다. 가난한 집에서 쥐뿔 없이 커와도 남편 하나는 잘 얻었으니까 남편 복은 있나 보다. 네가 생각해도 남편 잘 물은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곧잘 하셨습니다. 제가 화내거나 대응을 잘 안 하니까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귀머거리 마냥 안 들리는 척하고 벙어리 마냥 입 꾹 다물고 지냈습니다. 제 성격이 답답하고 할 말 못하는 편인 것도 맞지만 또 제 마음속에서도 한편으론 그래, 내가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왔고 부족한 부분도 많으니 내가 탐탁치 않으신 게 당연하겠지 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기도 했고요. 시모는 제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는 음식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매주 반찬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갖다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동안 제 자존감은 바닥을 기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참고 내 탓이다 생각하며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과 신우의 오랜 무시를 당하면서 제 스스로도 저를 하찮게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남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늘 했고 어머님에게 미안한 마음까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하시는 말 맞다나 아들 잘 키워놓고 저처럼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게 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먼저 좋아하고 쫓아다닌 것도 남편이고 헤어지자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린 것도 남편이에요. 제가 억지로 싫다는 남편 붙잡은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인데 마치 저만의 잘못인 양 제가 순진한 아들을 의도적으로 꼬셔낸 양 저를 미워하고 탓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당당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하고 그냥 늘 고개 숙이고 기죽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어머님도 신우도 저에게 더욱 함부로 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남편까지도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샌가부터 자기 엄마나 여동생처럼 자기보다 제가 못났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제가 어머님과 신우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결혼 초반에야 그나마 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줬다면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와 신우까지 챙기고 제가 희생하고 참기를 바라더라고요. 그 많았던 일들을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서운한 것도 많이 쌓였고 자존감도 바닥을 기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내 편이 되어야 할 남편조차도 자기 엄마랑 동생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비슷하게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본인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남들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회사인데 왜 굳이 그만두려 하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집에만 있으니 뭘 알겠느냐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니 나가서 혼자 일해도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회사 안에서 자기 능력을 썩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리든 남편은 이미 퇴사를 결심했더라고요. 어머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본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잘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야망이 커야 더 잘 되는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인정받으며 다녔던 사람이라 혼자 나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남편의 생각처럼 사업 운영은 잘 되지 않았고 꽤나 힘들어했죠. 1년 넘게 꾸역꾸역 유지는 했지만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당연히 저희 생활도 몹시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사업 자금으로 대거 들어간 탓에 여윳돈도 많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의 개인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활비가 부족해 아는 언니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는데 남편과 어머님은 그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벌어서 얼마나 번다고 밖으로 놔두냐고요.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기 시작하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남편에게 사업을 접고 다시 회사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남편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이들도 점차 커가고 한창 돈도 많이 들어갈 시점이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힘든 와중에도 저한테 생활비나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도 드리긴 했는데 남편이 더 이상 수입이 없어도 주던 건 계속 달라고 하신 거죠. 제가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요즘 수입이 없다고 말을 해도 아니 우리 진수가 십몇 년을 그 좋은 회사에 다녔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따로 없어? 너는 살림을 여태까지 어떻게 한 거야? 라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남편 연봉이 적지는 않다고 해도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둘 딸린 저희 집 생활비는 물론 어머님에게도 생활비, 틈틈이 용돈까지 보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두 집 생활비를 쓰는데 당연히 여유가 있을 리 없죠. 어머님도 따로 일을 하지 않으셨고 신우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간간히 발레 공연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만 했을 뿐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거든요. 제 딴에는 오히려 저희 집 생활비를 줄여도 어머님에게 들어가는 돈은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느냐고 여태까지 뭐 했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애들도 컸는데 일을 좀 하랍니다. 남편한테만 기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고요. 제가 아는 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쪽팔린다고 돈 얼마나 번다고 밖으로 도냐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남편 돈만 축내지 말고 일을 해서 돈을 좀 벌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사업을 접지 않고 적자만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 저라도 따로 돈을 벌 곳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일을 돕던 가게 주인인 언니가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음식하는 것도 자신 있고 또 언니네 일을 도우면서 대강의 가게 운영에 대해서도 틈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인수를 받아서 할까 싶더라고요. 언니도 제가 인수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면서 단골이 좀 있는 편이니까 제가 받아도 장사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그 가게를 좀 싸게 인수받기로 했고 당장에 돈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괜히 헛돈 날린다고 옆에서 난리를 쳤지만
막상 인수 받기로 하고 나니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원래 하던 식당이긴 하지만 메뉴도 보완을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언니가 하던 대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더 장사가 잘 되게끔 노력을 했던 거죠. 특히 저희 엄마가 고향에서 잘 해주시던 반찬과 메뉴도 선보였는데 그게 꽤나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 메뉴가 저희 식당 대표 메뉴가 되면서 멀리서도 저희 식당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됐거든요. 언니가 운영할 때도 장사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제가 운영을 맡고 나서부터 손님도 정말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직원도 구하고 정신없이 일을 했었죠. 어머님과 남편도 처음엔 저한테 괜한 돈 날린다고 했지만 막상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는 놀라더라고요. 결혼 후 10년 넘게 집안에서 눈칫밥 먹으며 움츠러든 채로 살았다가 제 일을 하고 또 잘 되기 시작하니 너무 재밌고 신났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생활도 안정적으로 되었죠. 그때부터 어머님 생활비도 제가 번 돈에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서 드린다고 해서 어머님이 딱히 저에게 고마워하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사 좀 잘 된다고 남편이나 시댁 우습게 알지 말고 제 도리를 잘 알라고 하셨죠. 저한테 돈은 받을지언정 끝까지 타박을 하시는 것도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게 다 쌓여갔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은 매출도 없는 그 사업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었고 사실상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남편이 저에게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며 사업 자금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죠. 차라리 내가 분점을 또 낼 생각인데 우리 매장 관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싫다더라고요. 본인 능력이 있는데 마누라 하는 일에 곁다리 껴서 하고 싶지 않대요. 남편은 자존심이 정말 강했고 제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도 제가 하는 일을 곧잘 무시했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저에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고 했고 저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그러는 건 싫다고 투자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돈 좀 번다고 남편을 우습게 안다고 했고 저한테 섭섭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섭섭한 게 한두 개였겠나요. 오히려 제가 많았으면 많았죠. 당신이고 어머님이고 그렇게 나 무시해놓고 어쨌든 내 돈으로 지금은 생활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나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도 무시하면서 그 와중에 사업 자금은 대달라고 하면 내가 그걸 대줘야 되느냐고 했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자주 다퉜고 사이도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웬만해선 다 맞춰주고 참아주었지만 저도 더 이상 그러기 싫었고 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으니 남편과 저도 다투기 시작했죠. 또 싸우고 나서도 원래는 제가 적당히 눈치 봐서 남편을 달래주거나 사과를 했는데 이제는 구태여 먼저 나서서 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맘때부터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나중에는 한 집에서도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저한테 신우의 혼수 자금을 대달라는 것이었죠.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변호사인데 결혼 약속을 했다면서. 그런데 그 남자네 집이 부자고 그 남자네 어머니가 건물을 몇 채나 들고 있다더라. 인사도 드렸고 둘이 결혼을 준비할 건데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혼수 명목으로 1억 정도는 해가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부잣집에 시집가고 거기서 으리으리한 집도 해주는데 혼수 1억 해가는 거면 적게 해가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신우가 결국 돈 많은 남자를 물었구나 싶더라고요.
신우는 그전부터 사짜 직업 남자들만 있으면 어떻게든 소개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만나고 사귄 남자도 좀 있고요. 결혼으로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구가 꽤 컸었고 외모 치장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도 사실 신우가 쓰는 돈이 대다수였을 정도였습니다. 피부과 다니고 미용실 다니고 필라테스 다니고 외모 가꾸는 데는 돈을 엄청 들였거든요. 그래서 외모만 보면 뺀질뺀질합니다. 하지만 겉만 그렇게 가꿔대면 뭐하나요? 속에는 든 것도 없고 개념도 없는데요. 하여튼 돈 많은 남자든 직업 좋은 남자든 하나 물어서 시집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 직업도 변호사인데다 집안도 건물을 여러 채 들고 있는 부잣집 남자를 물은 겁니다. 신우 입장에선 절대 놓치기 싫은 남자였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우가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 가는 거 다 좋다 그겁니다. 그런 남자를 잡은 것도 결국 신우 능력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결혼에 필요한 1억을 왜 저한테 요구하느냐 그거죠. 진아가 그 부잣집에 시집 가는데 몸만 덜렁 갈 수 있니? 한 1억 정도는 혼수든 예단이든 해가야 나중에 딴소리 안 듣지. 그 집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요. 물론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은 했다지만 그 말만 믿고 진짜 몸만 가면 되겠어? 나중에 무슨 딴소리를 하면서 내 딸 구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맨몸으로 왔다고 결혼 생활 내내 저 무시하고 구박하셨으니 자기 딸도 그냥 맨몸으로 가면 똑같이 구박당할 거라 생각하시는 듯 했죠. 어쨌든 너한테도 또 좋은 거야. 우리 구서방이 변호사 아니야. 너도 장사를 하고 있으니 알겠지만 은근히 송사 휘말릴 일도 많고 변호사 필요한 일도 많다. 그럴 때 집안에 변호사가 하나 떡하니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돈 주고 의뢰하면 되는 거죠. 답답한 소리 한다. 돈 주고 변호사 사서 쓰는 거랑 집안 식구로 있는 거랑 같아? 어쨌든요, 어머님. 저 그만한 돈 없습니다. 왜 없어? 진수 말 들어보니 있다던데. 진수가 그 돈 사업자금으로 좀 보태달라고 해도 네가 싹 모른 척 했다던데. 저 분점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돈이에요. 운영하고 있는 거 하나나 똑바로 하지 뭐하러 분점은 또 내. 너도 욕심이 보통 아니다. 괜한 짓 버리지 마. 그 돈으로 남편을 도와주던가 그게 아니면 신우 시집 가는 거나 도와주지.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표정이 일그러지시더라고요. 너 지금 웃었니? 남편 사업한답시고 제대로 된 매출 있어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뭘 믿고 남편에게 주나요? 게다가 아가씨 결혼 자금을 왜 저한테 요구하세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진아가 남이야? 네 신우야. 그런데요. 신우라고 해서 또 가족이라고 해서 저한테 뭐 도움된 거 있어요? 뭐? 그리고요, 어머니. 어머님도 이럴 때만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저 무시하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셔놓고 왜 돈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님 가족 맞아요? 저 그냥 이 집에서 시녀고 하인이나 다름없지 않았나요? 저도 너무 악에 받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따졌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하면서 제 얘기 똑바로 한 건 그때가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도 웬만치 나이도 들었고 내가 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계속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답답이로 15년 정도 지냈으면 저도 뭔가 깨닫는 게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니 어머님은 눈이 뒤집히셨죠. 야! 너 술 먹었니? 아니면 약 먹었어? 어머님 때문에 술 먹고 싶고 약 먹고 싶은 적 많았죠. 어머님도 참 대단하세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도 결혼하면서 해온 거 없지만 반대로 어머님한테도 딱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친정 무시하고 저 무시하고 근데도 제가 드리는 생활비며 용돈은 다 받으셨죠.
저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아가씨 결혼 자금 1억이요. 그럴 일 죽어도 없습니다. 아가씨 결혼 일은 어머님과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이야, 사람만큼 무서운 거 없다더니 나는 네가 이렇게 또록또록 따져내는 인간인 줄 처음 알았다. 그러셨겠죠. 제가 그동안 바보 멍청이처럼 살았으니까요. 남들이 그러대요. 돈도 잘 버는 식당 사장님의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 다 건사하면서 고맙다는 말은 못 들을지언정 왜 무시당하고 사느냐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허튼 소리에? 너 혹시 남자라도 생겼니? 참나. 됐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안 참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가씨 결혼은 알아서 시키세요. 그리고 더 이상 반찬도 못 해드립니다. 반찬이 필요하시면 사서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님 집을 나왔습니다. 내내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오니까 사람을 어디까지 무시하시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거품 물고 난리를 치면서 이혼당하고 싶냐는데 와, 어머님 못지않게 남편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 테니까 어디 서류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도 흠칫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어머님께 사과를 드리라느니 하길래 사과를 받을 사람이 누군데 사과 운운하느냐. 이혼해 줄 테니 서류 들고 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오히려 엄청 세게 나가니까 남편은 더 이상 입도 뻥끗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혼당하면 지 손해니까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고 좋아했다기보다 지 입맛에 맞게 굴어서 나를 좋아했나? 내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순진해 보이고 잘 휘둘릴 것 같으니까 나를 선택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몹시 안 좋아졌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제가 돈 좀 벌었다고 본성이 나온다지만 저도 참고 참았던 게 그맘때 다 터지는 것 뿐이었어요. 어쨌든 이혼에 대한 얘기까지 오가며 갈등이 심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맘때 가게에 관한 일로 건물주인 최 사장님이 저희 가게에 들르셨어요. 저희 가게 음식도 좋아하셔서 일이 없이도 종종 와서 식사도 하고 가셨죠. 간단하게 가게 관련 의논을 끝내고 마침 식사 시간이라 제가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럴까? 마침 배도 고프고 내가 또 여기 음식 좋아하잖아. 네, 평소 드시던 걸로 준비해드리면 되죠? 그래요. 그렇게 저는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저번에 뭐 분점도 생각한다고. 네, 바쁘네 아주. 근데 워낙 음식이 맛있어. 내가 바깥 음식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홍 사장네 식당은 일부러 와서도 먹잖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거 좋아해서 언제 한번 같이 먹으러 와야 되는데 이제 며느리도 같이. 며느리요? 아드님 결혼 아직 안 하셨다고. 그 말에 최 사장님이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하거든.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은 건 아닌데 얼추 얘기 오가고 인사도 받았고 곧 엄마들끼리 상견례도 할 거고. 어머나 축하드려요. 며느리 얻으시는구나. 전에 아드님 직업도 좋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변호사야. 내가 얘기 안 했었구나. 어머, 그렇구나. 와, 최 사장님 너무 좋으시겠다. 에휴, 뭘. 내가 혼자 애 키우면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아들 장가까지 보내며 내 할 일은 다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웃으며 얘기를 듣는데 문득 그 순간 신우가 떠오르는 겁니다. 결혼하려는 남자가 변호사고 그 어머님이 건물을 여러 채 들고 있다는 말이요. 설마 싶더라고요. 근데요, 최 사장님. 혹시 예비 며느리 되시는 분은 뭐 하세요? 발레 무용수야. 원래는 예술단 소속이었다는데 지금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최 사장님이 말하는 사람이 저희 신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신우는 예술단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건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 신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최 사장님 아들이라니 세상 좁구나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신우가 정말 남편을 잘 물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 사장님 아들은 모르지만 최 사장님은 잘 알았거든요. 건물도 여러 채 들고 있는 재력가긴 하지만 인품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제 가게가 있는 건물 말고 다른 건물에는 1층에 무료 급식소도 있어요. 사정 어려운 사람들 식사하고 가라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잘 버는 만큼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시는 분 같았죠. 게다가 대화를 해보면 기본적인 성품이 좋으시고 인자하신 편이었습니다. 옷도 소박하게 입으시고 아들도 변호사인데도 자랑 같은 건 잘 안 하시니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사람으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분 예비 며느리가 저희 신우라니요. 그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허영심 가득하고 결혼 잘하고 싶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런 여자가 바로 저희 신우인데요. 속으로 황당한데 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감으로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착하고 정직하고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고 했거든. 몇 번 만나보니까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가 곱더라고. 봉사활동도 제법 한다고 하고. 최 사장님은 몇 번 만나본 저희 신우에 대해서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마음씨도 곱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봉사활동이라니 저희 신우만큼 봉사정신과 가장 동떨어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가식적인 신우가 최 사장님 앞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하며 입안에 혀처럼 굴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저는 신우의 실체를 확 말할까 하다가 일단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저희 신우인 것 같다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실 게 뻔했는데 별로인 사람을 좋다고 거짓말할 순 없었거든요. 신우 성격이 평범한 정도만 돼도 좋게 말해줬을 건데 저도 15년간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신우 생각만 해도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지 성격, 본성 다 감추고 인덕 좋고 돈도 많은 시댁으로 시집간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저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사실 신우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우가 저한테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구는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저만 신우한테 질투하고 뒷말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또 제가 신우에 대해서 최 사장님께 안 좋게 얘기하면 당연히 신우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거고 남편이나 어머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잖아요. 가뜩이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미 이혼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굳이 내가 나서서 일을 크게 벌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는 걸 말리고 싶기도 하면서도 또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나서서 할까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던 저에게 그 후 남편과 시모가 선을 제대로 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일로 결국 폭발해서 이혼 결심까지 하게 되었죠. 바로 남편이 제 카드를 훔쳐 시모에게 주었고 시모가 그 카드로 예단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은행 체크카드가 있는데 평소에는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잘 쓰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카드를 시모에게 몰래 훔쳐다 준 것 같고 시모는 그 카드로 신우 예단을 준비한다고 돈을 쓴 거였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에게 미쳤느냐, 남의 카드를 왜 훔치느냐 따졌더니 그게 왜 남의 카드냐며 본인이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엄마가 지나 예단해줘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카드 드렸어.
오빠가 돼서 동생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 도움도 못 줘? 진짜 막 나간다. 너나 너네 가족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야? 그 카드가 당신 거야? 그 통장이 당신 거냐고. 와, 너네 가족 이제 막 나가네. 그리고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부부 사이에. 참 너나 너네 가족도 웃긴다. 돈으로 그렇게 사람 무시해놓고 내 돈은 어쩜 이렇게 자기 돈처럼 써대냐? 다 필요 없고 니네 엄마가 쓴 돈 다시 돌려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럼 이혼이지.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가 당사자인데 누구 허락받아야 돼?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할 거고 마음대로 갖다 쓴 내 돈 똑바로 돌려놔.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남편과 싸웠는데 남편은 지가 더 화를 내고 이혼 절대 못한다며 아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아가씨 예단비를 왜 내 카드로 써요? 저희 오빠가 줬는데요. 그거 내 카드예요. 다 필요 없고 쓴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언니, 진짜 웃기네요. 오빠가 쓰라고 해서 쓴 건데 왜 나한테 난린대요? 오빠한테 말하든가. 내가 만만해요? 라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겁니다.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야, 네 결혼한다고 썼으면서 뭔 소리야. 돈 똑바로 돌려놔. 남의 카드로 지르고 다녔다고 확 신고하기 전에. 뭐라고요? 신고? 언니 미쳤어요? 너네 오빠랑 너네 가족 때문에 미치겠다. 나 분명 경고했어. 돈 없으면 예단이고 뭐고 하지를 말던가. 어디 남의 돈을 훔쳐서. 훔쳐? 야, 너 말 다 했어? 엄마한테 얘기해줘? 돈 번다고 시건방 장난 아니네. 시집 올 때 거지같이 올 땐 언제고? 거지는 너랑 너네 가족이 거지겠지. 내 돈으로 먹고 산 거 까먹었냐? 야, 너 나중에 두고 봐. 나 결혼하고 나서 후회는 하지 마.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한 거 딱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네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후회를 왜 하니? 네 마음대로 하고 돈이나 똑바로 돌려보내. 마지막 경고야. 저는 열받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하다 내 돈까지 훔쳐가는데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미뤄왔던 결심을 제대로 한 거죠. 끝까지 저 무시하면서도 돈은 내놓으라는데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짓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할 거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할 거다. 라고요. 남편은 읽고 나서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가게 일을 했고 곧 마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최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아직 안 끝났지? 안녕하세요. 네, 아직 마감 전인데. 잘 됐다. 포장 좀 해줘요. 집에 좀 들고 가게. 네. 그럼 나 화장실 좀. 최 사장님은 포장을 하러 오셨다가 화장실을 가셨고 저는 최 사장님 음식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직원이 누구시냐고 다급하게 외치더라고요. 저도 주방에 있다가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거든요. 신우가 저를 가리키고 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다른 직원들까지 밀치면서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대답도 없이 눈이 확 뒤집히더니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 확 당기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패닉 상태였어요. 이 망할 년이 보자 하니까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남의 돈을 훔쳐서 예단? 내 아들 돈으로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다 네 돈이야 이 망할려나? 시모는 미쳐서 날뛰고 신우는 옆에서 신나서 깐족거리더라고요. 나한테 야야거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고 했지? 이거 놓으세요.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뜯어 말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화장실에서 나온 최 사장님도 식겁하며 저와 어머님을 뜯어 말리려고 하더군요.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참견 말고 꺼져! 하면서 어머님은 최 사장님까지 확 밀었죠. 최 사장님도 아이고 소리와 함께 뒤로 나동그라지시더라고요. 깜냥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는 거 며느리로 맞이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살 것이지. 어디서 건방이야 건방이 거지 같은 년이? 돈 내놓으라면 곱게 내놓을 것이지. 내 딸 시집 못 가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 이 망할려나. 머리채를 잡힌 저는 속수무책이었고 직원 하나가 겨우 시모를 저한테서 떼어놨어요. 다른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채 잡히고 쌍욕까지 먹어서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 신우가 어리빠져 엎어져 있는 최 사장님을 보더라고요. 최 사장님도 기막힌 얼굴로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순간 냉수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시모도 황당한 얼굴로 넘어져 있는 최 사장님을 봤고요. 그제야 누군지 알아보겠다는 듯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사돈이 여기 왜? 최 사장님도 어처구니가 없는 얼굴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니, 진아야, 네가 여기 왜 있니? 홍 사장,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알아? 저는 눈물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하고 신우예요. 뭐? 그 말에 최 사장님은 입도 못 다물고 쳐다보는데 시무와 신우도 최 사장님과 제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모르니까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네. 얘 진아야, 내가 지금 본 게 다 뭐니? 너네 어머니가 지금 며느리한테 쌍욕하면서 두들겨 팬 거야? 어머니, 저 그게 아니라요. 나 참, 홍 사장 괜찮아? 자주 이랬어? 저는 뜯긴 머리도 너무 아프고 심장이 뛰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마. 내가 오늘 본 거는 우리 정원이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어머니! 나 참,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뒤에서는 어휴. 저기 사돈. 누가 사돈이에요? 세상에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개패듯이. 어휴, 무서워서 정말. 그렇게 신우가 울듯한 얼굴로 쩔쩔매는데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로 폭행당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시모는 내가 제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제가 일방적인 폭행당했다고 CCTV에도 다 찍혔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다 같이 가게 되었죠. 최 사장님은 안 가도 되지만 따라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경찰보다도 자기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 꼴을 들켰다는 생각에 넋이 나가 있었죠. 그렇게 경찰서로 갔는데 신우는 넋이 나가 있고 시모는 내가 제 시어머니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지만 시어머니라고 해서 폭행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곧 이혼할 거고 일방적인 이유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선처 없이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벌해 달라고 하니 시모랑 신우도 껌뻑 넘어가고 연락받은 저희 남편까지 왔죠. 저는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했고 시모랑 신우는 그제 아차 싶은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한 번만 봐주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 얼굴이 제일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네 엄마한테 쌍욕 먹으면서 머리채 다 뜯기고 폭행당했어. 근데도 한 번만 봐줘? 너는 진짜 답이 없다. 나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고 폭행당한 것도 그냥 못 넘어가. 저는 그 길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고 정식으로 폭행 고소도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걸고 위자료 소송도 걸었죠. 결혼 생활 동안 잦은 무시와 핍박을 당했고 제 가게가 잘 되고부터는 금전적 요구도 많이 당했다. 금전적인 요구에 불응하자 폭행까지 당했다고 관련 증거도 다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 역시도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댁을 무시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관련된 증거도 없고 그저 소송을 질질 끌기 위함이었겠지만요.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 때문에 신우의 결혼이 파토났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꼴을 다 봤기 때문에 최 사장님은 단박에 결혼 반대를 했고 얘기를 들은 최 사장님 아들도 신우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제 가게에 와서 난리친 걸 최 사장님이 목격한 것인데도 그 와중에 제 탓이라고 하는데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의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일, 시댁에도 매주 반찬을 해가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일, 강압적인 금전적 요구를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일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다 저에게 크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 폭행에 관한 민사소송도 제가 승소해서 합의금도 받아냈고요. 소송을 해보면 바다 끝까지 간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잘 끝이 나서 다행이었죠. 시모와 남편은 제가 돈 좀 벌었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고 난리도 제법 친 모양이지만 평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들리는 시댁 얘기론 신우는 그토록 염원하던 결혼이 파토가 났고 최 사장님 아들은 차만 규수랑 선봐서 다시 결혼 준비한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 사실 알고 술독에 빠져 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에게 원망을 엄청 퍼부어 댄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 엄마 부추겨서 저 폭행하게 하고 결국 파혼도 당한 거면서 엄마가 난리쳐서 자기가 파혼한 거라고 원망 퍼붓고 그 모녀 사이도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도 버는 돈이 거의 없고 제 돈으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저도 없으니 전 남편은 급한 대로 하던 사업 접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못 다니고 그만뒀다는데 그 후론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네요. 이혼 소송을 한창 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고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었겠죠. 그럼에도 저도 끝내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끝내게 되니 너무 홀가분하고 진작 끝내지 못한 게 한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제 능력도 있고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오랜 시간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감도 더 생기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혼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살면서 또다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 자신을 믿으며 다독이며 그렇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